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와 건국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해법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역할을 강화하라는 충청북도의 요구에 대해 건국대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장기전 양상으로도 흐르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 캠퍼스가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입니다. 충주 지역 소방본부 119 응급 환자의 54%가 건국대 충주병원을 이용할 정도로 지역 의료에서 역할이 크고 앞으로도 충주 의료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김영한 지사를 만나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 지사는 건국대 의대가 충주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의대, 증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건국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들이 충북의 필수 의료 내지는 충북의 의료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국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했던 충청북도도 난감해졌습니다. 김 지사의 건국대 배제 발언 뒤 대학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리인 만큼 충주에서의 의료 현장 실습 확대나 충주병원 투자 이행 등 앞서 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지사의 최근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충북 지역 확대 요구 인원 221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국대 의대 몫으로 30명을 언급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의대 정원 카드로 건국대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우리가 그때 30명 더 요구하고 있는 우리 안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내 얘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건국대 충주의대 정원이 전국 사립대 평균 70명에 30명이 모자라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지역이 교육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지방 인구 소멸과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의 협력과 동반 성장 방향을 모색해보는 포럼이 CJB 청주방송과 충북넷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학 졸업자들의 지역 내 취업률은 지난 2020년 27.4%에서 지난해 22.8%로 떨어졌습니다. 또 충북은 지난해 총 전출 인구의 40%가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일 정도로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대학 교육과 지역 산업 수요의 괴리가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낳고 청년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 소멸과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동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의 관심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에 쏠렸습니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대학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진행하는 만큼 대학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각 당사자의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파트너십인데 대학과 기업 등 각 주체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할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 마련도 우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같이 만나서 실제 성과를 어떤 쪽으로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주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산학연 네트워크가 좀 빨리 활성화돼야 되겠고
또 지역 대학이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와 등록금 의존도를 줄여 재정 자립을 이룰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동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대학의 지식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데 경제 주체로 이렇게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와 함께 열린 제3회 충북 산학연관 혁신대상 시상식에선 기술혁신과 사업화, 인력 양성 등 5개 분야에서 11명이 수상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입산 곡물을 대체할 분질미, 즉 가루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가루쌀로 만든 가공식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 농민과 농협, 제과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농협이 국내산 가루쌀로 만든 쌀과자입니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고운 가루를 얻을 수 있고 이모작이 가능해 수입산 밀의 대체제로 여겨집니다. 밀보다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틴의 함량이 낮아 비만과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으로 주목받습니다.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 과자나 이런 것들이 맛은 좋고 하지만 그 건강에는 소화에는 굉장히 장애를 줄 수가 있다.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식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루쌀 가공식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충북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농민과 농협 제과기업이 원료 공급과 생산까지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내년 충북에만 가루쌀 800여 톤을 공급해 1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모작 인센티브도 드리고 가루쌀 자체만에 대해서도 전략작물 직불을 통해서 내년도에 헥타당 200만 원을 직불로 드립니다. 가루쌀 가공식품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도 도전장을 낼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연구 개발과 가공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이후 10월쯤 대량 생산 라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을 경험했던 농민들은 소비 촉진에 의한 쌀값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가루쌀을 생산해서 아마 농가 소득에 보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틈새 시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가루쌀 재배 목표를 전국적으로 2배나 늘린 10,000헥타르 5만 톤으로 수정하고 오는 2026년 20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비혁신 인구 감소 도시 총궐기 대회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천시와 단양군 등 전국 35개 비혁신 도시 단체장과 국회의원 15명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비혁신 도시는 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비혁신 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에는 모두 55개 문중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는 청주를 땅이 비옥해서 인재가 많다라는 의미로 인다호걸이라 했다는데 이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이를 주제로 한 문중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보물 지정을 앞둔 나신걸 한글 편지입니다. 무신 집안인 안정나 씨 나신걸이 임지로 떠나면서 집에 들르지 못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아 아내에게 보낸 사랑 편지입니다. 청주 대표 문중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고령신 씨 신절 분재기. 분재기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 목록화한 것을 일컫는데 대단한 재산 규모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성리학이 뿌리내리기 전 남녘 준둥상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조선시대 대표 사관 가운데 한 명인 박광호에게 내린 교지는 대대로 상주박 씨의 자랑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마련한 인다호걸 청주의 명가전에 청주의 유령문중이 내놓은 유물들입니다. 인다호걸은 고려 태조가 청주가 땅이 비옥해 인재가 많다고 말하는 데서 따왔습니다. 수백 년을 그 많은 전란 속에서 뭐 피난도 가셨을 테고 또 화재의 또 위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것도 수백 년을 지켜온
그 자손들이야말로 또 대단한. 청주를 새거지로 삼고 있는 문중은 대략 55개. 이 가운데 17개 문중이 교지와 초상화, 현판 등 다양한 유물을 전시회에 내걸었습니다. 상당수 문중이 조선 조중기 친가가 아닌 조모나 처갓집 등의 재산 분배 과정에서 청주를 고향 삼게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갓집이나 외갓집 그 재산 상속을 받으면서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할머니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서 들어온 집안들입니다. 문중 유물을 통해 과거로의 청주 역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인다오걸 청주 명가전은 내년 2월 12일까지 청주 근현대 인쇄전시관에서 계속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 첫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충북과학기술연구원 연구 용역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책복지위는 충북여성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 인력의 잦은 퇴직과 이직 문제 등 조직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 조직 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충청북도의 행정사무감사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2억 원대 소송 비용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유족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충청북도가 소송 비용 청구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유가족 등 204명에게 총 2억 1,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족 측은 소방지휘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 개혁그룹인 더민주 충북혁신회의가 국민의힘의 경기도 중소도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혁신회의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고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 피해가 극심해졌는데도 위성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부동산값 기대 심리를 자극해 표심을 돌리려는 선거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맹독성 농약이 사용됐다며 충청북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청남대에서 생태독성 1급에 해당하는 농약이 사용됐다며 농약이 인근 대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충청권 400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대청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날씨와 비산거리를 고려해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대가 정전돼 상당구청, 공군사관학교 등 57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구청과 가정집은 35분 만에 복구됐고 공군사관학교는 약 1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정전은 지북교차로 인근 공사장 방음벽 기둥이 무너지면서 전선을 끊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청주 새마을금고가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직원과 자원봉사단 5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배추 1,000포기를 마련해 김장을 담갔습니다. 김치는 지역 내 경로당과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북장애인 사진협회가 주관하는 충북장애인 사진전이 오늘 청주 문화의 집에서 개막했습니다. 사진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꿈을 키우는 23명의 중증 장애인들은 이번 전시에서 비장애인과 함께하면서 풍경과 인물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늘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